첫 번째 주인공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이 친한파 중에 한 명을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 게시판 사건을 들여다보고 징계를 앞두고 있는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전 저희 채널A에 왔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된 소회를 물었습니다. 저희 채널A의 정치 시그널의 인터뷰 내용, 조금 전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당대표를 했었잖아요. 제가 당대표할 때 저에 대한 비판, 대통령 부부 자체가 저를 많이 공격했었으니까 그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 당 내의 인사분들이 저를 정말 원색적으로 많이 비판했었죠. 거의 욕설 수준인 것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나요? 당대표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예요. 선을 넘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이유로 당대표를 비판했다? 비난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에서 당원을 내쫓는 문제가 되나요? 역시 마찬가지 얘기 같아요. 예. 저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원하는 게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나를 찍어내고 싶으면 나를 찍어내라. 다른 사람 건들면서 당 우습게 만들지 말라. 이거였어요. 굉장히 강경한 한동훈 전 대표의 반박이자 비판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있죠, 이 비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대표가 임명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최근 이런 글을 올려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눴습니다. 들이받는 버릇 가진 소,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마침 한동훈 전 대표가 소띠다라는 말씀 어제 또 드렸고요.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소띠 한동훈,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라고 반박하던 터에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강한 비판을 한 겁니다. 나를 죽이고 싶으면 나를 언급해라. 엄한 사람 언급하며 당을 우습게 만들지 말라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사태를 바라보던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우리 당의 보배를 자르려 하냐? 누구냐? 알면서 모르는 듯. 누구냐? 국가로서나 우리 당으로서나 보배다라며 김문수 전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진짜로 잡았습니다. 포옹하고 러브샷 됐어요.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의원 및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우리 당의 보배를 누가 자르려 하냐? 한동훈 전 대표의 편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마이크를 잡은 김문수 전 후보는 굉장히 오랜만에 근황을 공개했고, 그 근황이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무섭다. 1명. 들어보시죠.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을 만든다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당의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느낌 탓일까요, 김주영 의원님? 아까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소 얘기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소띠. 밖에 있는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1명. 그러니까요. 한 전 대표로 귀결되는 그런 현장인가요?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고름이다. 그 당 게시판 사태.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단어들이 살벌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하고, 돌로 쳐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말 굉장히 순환 시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시켜놓고 나서 당명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가 바꾼 당은 당명. 예, 그럼 포장지가리 아닌가요?
뭔가 내용이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수긍을 하죠.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나 이를테면 당원권 정지 2년 권고한 김정일 전 최고는 우리 식구나 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쳐야 될 그런 그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징계 권고가 나온 이유가 전부 다 이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나가서. 네.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비판도 못 합니까? 그러면은 해당 행위입니까, 그게? 대표에 대해서? 익명 게시판에 익명으로 비판도 못하냐.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지금 뭐 나를 차라리 찍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찍어낼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당원 게시판 문제 이제 곧 논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일 전 최고도 뭐 당이 이렇게 파시스트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지금 모습은 딱 파시즘을 보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할 말했다 이렇게 우리들은 느끼고 있어요. 저희 사실 뭐 제3자적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뭐 지지고 볶든 말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1야당이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이제 향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윤리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특위위원장 누구랑 소통하는 거죠?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해 놓고 그런데 윤리위원장은 아직 임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당무감사위원회 당원권 정지 2년 공고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가 딱 보이잖아요, 그림이. 그리고 당원 게시판 문제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가가 딱 보이기 때문에 향후의 관건은 당명을 바꾸든지 말든지 그런 건 전혀 국민에게 소구력이 없고 윤리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해서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가가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가 말한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무섭다는 내부의 적 1명이 한동훈입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한동훈과 그를 둘러싼 세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한 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참 표현들이 무섭네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도둑놈 신법부터 시작해서 쳐 죽일 것까지 대한민국 지도층들의 발언이 왜 그리 거세고 참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저는 참 의아스럽고 안타깝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당 내부 사정을 보면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여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을 하고 싸우더라도 힘이 붙일 텐데 저렇게 내부에서 뭐 쳐 죽일까? 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가 더 무섭다는 이런 건 정말 우려스럽고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정치적 다 후배들이에요. 예. 나이도 후배들인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만든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했다고 한다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때 뭐 워낙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다. 미안하다. 내 대신 사과하겠다. 하고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 별일 아니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저렇게까지 당을 끌고 가는 대표 입장에서 누구를 뭐 무섭다 하면서 그런 스스로의 리더십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자 함께 가자. 지금 거센 저 독재로 가고 있는 독재 집단화 되고 있는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자. 한동훈 대표를 손잡읍시다. 나오세요. 같이 나갑시다. 당신이 대선 후보급 아니겠습니까? 같이 나갑시다. 그런데 지금 자칫 보기에는 마치 몇 년 뒤에 냈을 대권 후보 레이스를 먼저 지금 시작했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의아심까지 들어요. 그럼 뭐 서로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것인지 지금 모습으로는요 전혀 그런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의 현재 세력 관계, 국민들의 지지도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경쟁 관계 그러기보다는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서로 비난한다? 전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물론 언론이 이제 부각을 시키는 부분이 있겠죠. 싸우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아까 김문수 지사가 했던 모습이 맞습니다. 그건 김문수 물론 이제 저런 행사장에서 만나면은 덕담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김문수 지사가 한때는 또 라이벌 아니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이 맞지요. 정치는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대중들이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 대한 미워하는 것보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설사 두 사람이 무슨 대권 레이스의 경쟁자로 느낀다면 그런 생각이 미리미리 포기하십시오.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일단 국민의힘당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 고민부터 하라 이 조언을 이 충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한동훈계 친한파를 징계하고 밀어내고 있는 형국인데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딱 1년 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당 게시판 문제에 대해선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는 친한파였습니다.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보고 어쨌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대변인. 저 발언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한 내부의 적 한 명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장동혁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장동혁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1년 전에 장동혁은 이 당원 게시판 이거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려는 건 아니냐. 지금의 장동혁은 쫓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년 전에 장동혁은 그 비상계엄 해제 투표 하러 달려갔던 사람인데 지금의 장동혁은 뭡니까? 계엄은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본인을 부정하고 본인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1년 전에 장동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느낄 때는 본인의 1년 전에 본인의 발언들이 가장 자신을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부의 적 한 명이란 거는 내부가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장동혁 내부에 있는 1년 전에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요즘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이제 품으려고 하는가? 그게 아닌 거죠.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나를 흔들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당의 운영 방식, 아까 이호선 그 위원장이 말한 들이받는 손은 쳐 죽일 것. 이거 딱 북한 공산당이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나라를 운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눈 밖에 나면 바로 처형되고 지금 본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당 운영을 북한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당의 일은 아닙니다만 저도 뭐 한동훈 전 대표와 뭐 정치적 노선도 다르고 의견도 달리하고 비판할 때도 많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면은 정당사에 아주 오점으로 남게 될 겁니다. 단순히 국민의힘의 오점이 아니라 한국 정당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행동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당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타당의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춘 부의장의 부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관섭 변호사님, 만약에 약간 폭풍전야의 느낌 같아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 게시판 문제로 중징계를 권고하게 되면 아까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옆에 떡 섰잖아요. 그러면 당 내에 엄청난 폭풍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을 잡으라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 잡으라는 사람은 잡지 않고 애매한 곳에서 한동훈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현 지도부는. 왜냐하면 일단 계엄을 옹호하기 때문에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의 편승에 있잖아요. 그럼 장동현 전 대표하고 지금 최고위원들, 뭐 양이재 의원 뭐 한두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지도부가 헌법을 부정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심판, 해산해야 한다. 그럼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고 뭔가 정상적인 정당으로 가려고 하면 현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전당대회 아니면 교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너무 얌전해요. 이 사람들은 아니다 말만 하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몸살이고 있잖아요.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보수를 지지하는 양심적이고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 지지층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0명 이상의 어떤 국회의원, 그중에 일부 윤 전 대통령 잔존 의원 제외하고 힘을 합치면 지금의 현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잔존 세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선거 내년 하면 100점 100패죠. 그러면 이걸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관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들, 그다음에 보수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걸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당명 바꿔봤자 뭐예요? 당명 바꿔도 윤석열 당이 되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지금 윤석열 당이에요. 그럼 윤석열 당으로부터 벗어나야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당명 바꾼다고 되겠어요? 교체가 된다면 당명을 바꿔야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극에 달하면 다시 뒤집어지는 시간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늦게 되면 뭐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